지금 위에 처마 작업을 이렇게 확장해서 다 했습니다. 녹이 안 쓰는 아이언 파이프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아이언은 녹이 안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보강 작업을 했어요.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여기서 쉴 수도 있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쉴 수도 있고, 집도 있고,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우리 고엄마들 혹시 건축법에 잘 몰라서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신고를 했습니다. 이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요, 컨테이너나 이동식 그런 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금이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마 작업도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 허가로는 1m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기둥이 없죠. 기둥이 있으면 안 돼요. 기둥이 있으면은 불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것도 1m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폈다 접었다 하는 거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철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공장 지대는 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는데, 걸리면 요것만 띄면 돼요. 아니면 접어도 되고요. 접이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고아빠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를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고, 그리고 혹시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컨테이너나 내가 이렇게 고양이 집이나 강아지 집을 짓기 위해서 좀 크게 해갖고 사람이 들락달락하고 안에다가 이 그 하얀색 그 플라스틱 같은 걸 하잖아요. 그게 넥산이에요. 넥산인데 넥산을 많이 작업을 하는데, 넥산 하면은 그거 불법이에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건축 가설물 축조 신고라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넥산은 그 하얀색 플라스틱을 해갖고 뭐 하면 괜찮다 하잖아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걸 팔아쳐먹거나 일하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불법입니다.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목재가 들어가서 걸리면은 상당히 벌금이 크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철제는 얼마 안 맞아요. 근데 이제 목재로 해서 지구 위에다가 뭐 넥산 같은 거, 하얀 거, 플라스틱 같은 거 지붕을 하면은 벌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거는 이제 항공 촬영으로 단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민원으로 신고가 되어가면은 무조건 벌금이 엄청 세요. 특히 넥산에다가 그 나무로 해갖고 지면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철제를 지면은 나중에 원상복귀를 하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건축법을 이 공사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빠도 이쪽에다가 마당에다가 크게 막아서 이렇게 골재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그 하얀색 넥산 같은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면은 또 제가 이거를 또 그 지적도를 떼서 거기다가 이제 도면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또 하려면 또 이렇게 쓰고 뭐 한 게 또 귀찮고, 근데다가 또 지금도 아이들 충분하니까 이렇게 내비두는 건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절대로 큰일 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다 불법입니다. 법적 허가는 1m, 그리고 가건물이나 뭐를 이렇게 세워갖고 뭐 처마 작업해갖고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거 될 수 있으면 철제를 지는 거는 나중에 벌금이 덜 맞아요. 근데 목재가 들어가면 상당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무조건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지금 앞에 이렇게 해갖고 좀 넓게 뺐죠. 기둥은 없고 위에서 보강 작업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에 하려면은 무조건 기둥 세우고 막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걔네들은 기둥 없이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고아빠가 이거를 기둥 없이 단단하게 이렇게 프레임 작업을 다 해갖고 기계 뺐어요. 그러면은 제가 사다가 직접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천만 주문해서 제가 직접 씌우면 돼요. 너무 좋죠. 하여튼 뭐 이렇게 건축법 같은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원주택이나 옛날 그 시골집 같은데 단속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일 심한 데가 이제 시골집이나 전원주택이나 그런 데가, 외진 데가 단속이 되게 심해요. 꼭 항공 촬영이나 주변 그 민원 조심하셔야 돼요. 벌금 어마무시합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전기 쪽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통 고엄마들이 아이들 뭐 난로 펴주고 뭐 낮에 다 켜고 뭐 히터 틀고 에어컨 틀고 하잖아요. 막 여러 대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그거 따로따로 이렇게 쓴다 해도요, 그 전기 용량이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누진세가 폭탄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재 위험이 납니다.
메인에서 무조건 그 라지에이터 같은 경우 밖에다 놓고 싶으면 메인에서 끌고 와야 돼요. 옆에 서브에서 끌고 오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녹아서 불나버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라지에이터 쓰고 에어컨 쓰고 여러 대를 쓴다 가정을 했을 때 최소 뭐 에어컨은 뭐 3대 이상 쓰고 히터를 쓰고 하잖아요. 하면은 최소 겨울 같은 경우는 여름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에어컨보다 난방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떼려면은 한 20kg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히터도 틀어주고 라지에이터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전기세 폭탄 맞습니다. 기본 100만 원씩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증설을 하면 됩니다. 그 나라에다가 신고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10kg, 20kg까지는 크게 돈이 안 들어가요. 이제 30kg부터 연장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대로 절대 가정집 전기나 뭐 10kg도 그것도 계산을 잘해야 돼요. 에어컨 히터 같은 경우는요, 얼마 쓸 수가 없어요. 전기를. 왜냐면 에어컨 히터 되는 거는 보통 한 15kg 이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0kg도 안 되고요. 20kg, 최하 20kg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풀가동 같이 돌아버리면 차단기가 떨어지든가 그 메인선까지 다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증설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메인선까지 전부 떼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고 화재 위험 없고, 그 다음에 전기세도 폭탄 맞는 거를 누진세를 하기 위해서 그 감면하기 위해서 그거를 증설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80으로 해갖고 쓰시면은 확실하게 쓰는데 되게 좋아요. 380짜리를 해갖고 에어컨 히터를 쓰게 되면은 전기료가 훨씬 절감이 되니까 혹시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전기 업자나 에어컨 업자들도 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딸 줄 알지 기본적으로 자기네 돈을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적으로 그 키로수를 계산을 다 해봐야 돼요. 그 고아빠가 전기를 어떻게 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기실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네, 380을 쓰고 있어요. 380에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 에어컨 따로 다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지금 화장실이고 뭐고 다 있어요. 보면 사무실 히터, 사무실 PC, 그 화장실 따로, 온수기 따로, 입구 좌측 데스크, 뭐 여기 보면 데스크 후면 고객실, 뭐 사무실, 그다음에 뭐 정화조, 외등, 간판, 간접등, 사무실 전등 뭐 이렇게 있고, 뭐 창고 메인, 그다음에 옆에 이제 서브로 뒤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따로 이렇게 해갖고 했거든요. 저도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전봇대에 오는 메인선을 더 바꿀 거예요. 더 용량을 좀 큰 걸로 해서 지금 전기를 많이 쓰고 있죠. 봐보세요. 이렇게 전기를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집이나 어디나 뭐 펜션이나 근데 보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다 끌어다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불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해야 돼요. 또 제가 또 저쪽 작업실 쪽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네, 지금 여기 작업실 쪽으로 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딴 데 같으면 다 저기서 다 따갖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다가 또 차단기 또 작업을 했어요. 지금 여기 나가는 거를 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요거는 또 컨테이너로 가는 거는 또 따로 여기서 메인 차단기에서 끌고 와갖고 이 굵은 선을 해갖고 스퀘어 두꺼운 걸로 해서 봐보세요. 스퀘어도 두꺼운 거로 해갖고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막 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는 그 용량에 맞춰갖고 전선 두께가 그 스퀘어가 두께거든요. 뭐 4스퀘어, 50스퀘어 그 전선의 굵기를 피복을 뺀 전선 두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전기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화재 위험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밖에다가 뭔가를 또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런 거 해갖고 또 다시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가서 또 이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다 메인에서 또 끌고 와갖고 저쪽 메인에서 다시 끌고 와서 또 해야 돼요.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 전기가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해. 그럼 용량을 더 추가 증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전기 작업을 막 하면 안 돼요. 진짜 불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거 다 이렇게 보면 다 이거 제가 이거 작업을 한 거거든요. 다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옛날에는 보통 쓰면은 30A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스위치를 차단기 등이고 뭐고 20A를 쓰는 게 뭐냐면 이 서브 같은 경우는 30A 같은 걸 쓰면은 화재 위험이 있어요. 안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20A를 이렇게 씁니다. 예전에는 30A 썼어요. 이제 앞으로는 20A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아빠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요즘 뭐 새로 짓는 집들은 에어컨 라인을 따로 뺍니다. 근데 만약에 옛날 집이나 오래된 집, 옛날 집들이나 좀 연식이 된 집들은 만약에 에어컨을 달고 싶으면요. 그냥 업자한테 부르면 그냥 있는 콘센트에서 바로 꼽아갖고 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메인에다가 다시 차단기에서 메인에서 서브로 해서 하나 달아갖고 차단기에 달아서 그렇게 해서 끌고 와갖고 다시 그 시래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집에 업자들은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데나 베란다 뭐 위치 얘기하면은 그냥 알아서 그냥 설치하고 그냥 콘센트에 꼽아버리잖아요. 그 불납니다. 그 집에서도 난로를 쓰고 싶다. 내가 메인으로. 그러면은 난로 차단기를 하나 달아주세요. 보조 차단기를 하나 달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빼서 쓰시면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을 잘 감춰갖고 잘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이렇게 쓰시면 화재 위험 나니까 진짜 전기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업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약에 모르시면 진짜 오리지널 전기 설비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집이 있으면 배선을 한번 다 갈아 엎으세요. 다 잘라버리고 다시 가르세요. 차단기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10년, 20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요. 오래된 집은 그냥 전기 다 제거하고 다시 메인 차단기부터 다시 해서 전기선을 다시 까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